얘들아 안녕. 선생님 많이 기다렸지? 선생님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어. 많이 기다렸을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고 오늘부터 선생님이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책 읽어주기 할 거야. 이번에 읽어줄 책은 제목을 선생님이 공개를 안 할 거야. 제목을 맞추는 게 너희들이 책을 들으면서 이 책의 제목은 무엇 같다라고 추측하면서 들어봐. 알았지?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제목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오늘도 선생님 원래 하던 것처럼 시간은 딱 10분 읽어줄 거야. 자, 준비됐니? 자, 그러면 시작한다. 안개산의 비밀. 저런 참 사람도 아니 왜 그러세요? 저걸 봐.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꽃을 들고 오는걸. 난 또 뭐라고. 순둥이 아빠가 저러는 거 오늘 처음 보셨어요? 늘 그렇죠. 아무튼 못 말리는 친구야. 마을에서 윗동네 중에서도 가장 윗집, 그러니까 산보다 가장 가까운 집에 사는 은영이 아버지는 소를 기다리다가 순동이 아버지를 보고 혀를 찼다. 어릴 때부터 소급 동무로 흉화물 없이 지내는 사이였지만 은영이 아버지는 순동이 아버지가 가끔 못마땅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점잖게 보여야 하는데 순동이 아버지는 가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곤 했다. 순동이 아버지는 지금 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순동이 아버지 앞에는 마을 소들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순동이 아버지 왼손에는 들꽃이 한 묶음 들려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마을 소를 몰고 돌아와야 할 어른이 들꽃이나 꺾어 들고 다니다니. 은영이 아버지는 순동이 아버지가 들고 있는 꽃 묶음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복의 만복이 너무 늦었네. 빨리빨리 다녀야지. 기다리다가 속이 타서 죽겠구먼. 내가 너무 늦었지. 구름이 너무 멋있어서 구경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내가 지금까지 본 구름 중에 오늘 본 구름이 최고였어. 구름이라니 무슨 말라비틀어진 구름 타령인가. 그리고 그거 손에 든 건 뭔가?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아서 자네하고는 친구도 못하겠어. 이거 오는 길에 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 순동이 주려고 꺾어왔지. 순동이 아버지는 꽃을 보며 아주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꽃이고 뭐고 어서 빨리 마을로 내려가게. 사람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걸세. 은영이 아버지는 웃는 친구에게 화를 낼 수 없어 마당으로 들어서는 점박이를 몰고 외양간으로 바삐 걸어갔다. 거참 싱거운 친구 같으니라고. 하지만 은영이 아버지는 순동이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었다. 순동이 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친구였으니까. 순동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섰을 때는 어느덧 해가 설핏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순동이 아버지는 검둥이를 외양간에 메어놓고 나서 우물가로 갔다. 순동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파서 만들었다는 우물은 순동이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그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을 뿐더러 물맛이 좋기로 근동에서 소문이 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거나 손님이 오면 을에 순동이네 우물물을 길어 갔다. 순동이 아버지는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던져 넣은 뒤 줄을 내려 뜨리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 안에 뭐가 있어요? 얼른 씻고 들어가세요. 밥상 들여갈게요. 부엌에서 저녁상을 보던 순동이 어머니가 재촉했다. 그런데도 순동이 아버지는 우물 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빠, 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 순동이가 궁금한 듯이 다가갔다. 순동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순동이 아버지는 누가 들을세라 순동이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순동아, 별님이 놀러왔어. 별님이. 예? 별님이요? 순동이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라 얼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응? 별은 저렇게 하늘 높이 떠 있는데 어디 놀러 왔다는 거지? 순동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얼른 우물가로 달려가 우물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별은 물속에 잠겨 출렁이고 있었다. 순동아, 잘 봐. 별님이 우물 속에 놀러 왔지? 순동이 아버지는 물에 비친 별을 보며 놀러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 아빠도. 순동이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아버지도 순동이를 보며 따라 웃었다. 부엌에서 밥상을 내오던 어머니도 부자가 우물가에 서서 웃고 있는 걸 보고 영문도 모른 채 기분이 좋아져서 따라 웃었다. 얼른 씻고 저녁 드셔야죠. 순동아, 얼른 밥 먹자. 아빠 시장 하시겠다. 네, 곧 갈게요. 그러고서도 순동이와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겨울바람이 울타리에 서 있는 나무를 붙들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파도 소리도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바람의 손에 붙잡혀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마당에서 놀던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문풍지가 푸르르륵 푸르르륵 하고 울었다. 순동이는 화롯가에 앉아 부젓가락으로 재 속에 파묻힌 불씨를 뒤적이며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아빠, 정말 산속에 신선이 살아요? 사슴을 타고 다니면서 피리를 분다는데 그거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면 바다처럼 커다란 호수가 있고 호수에는 늘 안개가 끼어 있대. 어쩌다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면 신선들이 흰 사슴을 타고 다니며 피리를 분다는구나. 호수랑 신선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빠도 보셨어요? 보긴 누가 보았겠니?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겠지. 미안. 보긴 누가 보았겠니?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겠지.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잘라 말했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를 믿고 있는 순동이 아버지가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순동이 앞이라 바늘에서 눈도 안 떼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했다. 정말 신선이 있을까요, 아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봄이 되면 눈이 녹으면 저랑 산에 같이 가요. 신선이 흰 사슴을 타고 호수 주위를 돌아다니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순동이는 며칠 전부터 안개산에 가자고 조르고 있었다. 네가 더 크면 가보렴. 저 산에는 신선이 산다지만 사람을 해치는 무리도 있는 모양이지. 아버지는 순동이를 달랬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에서 잃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동이는 아버지의 말을 붙들고 늘어졌다. 아빠, 소나 말은 꼭 돌아온다고 했죠. 소나 말이 머물다가 돌아오는 산이라면 아니 사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소나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아니야. 사람이 갔다가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돌아오지 못해. 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산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서 죽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저는 산에서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저 안개산에 꼭 올라가 볼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산에 갔다가 죽을까봐 아예 산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너 몇 년 전에 민철이 아버지가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잖아. 아이, 그렇지만 전 꼭 가볼 거예요. 가서 산의 비밀을 파헤치고 말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순동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순동이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산은 마을에서 남쪽으로 까마득하게 보이는 높은 산이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산은 늘 구름에 쌓여 있었다. 구름은 치마폭처럼 산을 감싼 채 떠날 줄을 몰랐다. 먹장구름이 몰려오거나 눈보라가 몰려와도 구름은 좀처럼 산을 떠나지 않았다. 먼 남쪽 바다에서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을 몰고 오는 태풍도 그 구름을 쓸어당기지 못했다. 언젠가 한 번씩 봉우리를 드러낸 때가 있다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섬 사람들은 초여름 보리 네. 초여름 보리 수확을 끝내고 여름 농사를 위해 밭을 갈고 나면 소를 산으로 올려보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자, 얘들아. 이 선생님이 읽어준 챕터의 제목이 안개산의 비밀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 중에 하나거든. 지금은 이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이 책에서는 안개산이라고 불렀어. 안개산이 어느 산일까? 혹시 알겠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서 알려주세요. 두 번째 질문. 순동이 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시를 들어줬지 누구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잖니? 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이 생각이 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요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순동이는 아버지, 저는 꼭 뭐뭐 할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막 말렸잖아. 거기는 위험하다. 소나 말은 가지만 사람은 가면 안 돼. 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어. 막 이야기하는데 순동이는 계속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봄이 오면 아버지 같이 올라가 봐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 순동이의 성격은 지금까지 봤을 땐 어떤 성격인 것 같아? 자, 첫 번째 질문.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두 번째 질문.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였나요? 세 번째 질문. 순동이의 성격은 어떤 것 같나요? 이런 순동이를 보니까 선생님은 또 우리 반에서 생각나는 아이가 한 명 있다. 그 아이는 잘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 새로운 선생님과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또 선생님이 다음 편 읽어줄게. 이 책의 제목도 한번 맞춰봐. 알았지? 안녕, 다음에 또 봐.